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송광입니다. 이 시간부터는 일본의 탑들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본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아직도 가까우면서도 멀게 느껴지고, 또 멀게 느끼는가 하면 우리하고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, 특히 이제 불교 문화를 살펴볼 때는 일본을 빼놓고 또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.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의 어떤 예전의 불교적인 문화가 대단히 많이 일본 쪽에 가서 영향을 미쳤고,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본의 어떤 가람 또 탑 같은 것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예전 우리의 목조탑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일본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, 그것을 꼭 우리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좀 곤란하죠. 아무래도 색채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본의 기호에 맞추었기 때문에 예전의 우리의 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하기는 합니다만은, 그러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예전의 우리의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먼저 교토의 사찰들을 둘러보면서 탑들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교토 정유리사에 있는 탑을 보겠는데요. 이 정유리사의 전경을 먼저 한번 보시죠. 우선 사찰의 조경이나 짜임새가 우리나라의 절과는 다르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. 우리나라 사찰 같은 경우에는 가당의 가운데 큰 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정각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만은, 일본에서는 저와 같이 큰 마당 같은 것이 거의 보이지 않고 조경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교토 남쪽에 있는데 정유리사는, 정유리란 말 자체가 맑고 고요한 그러한 정토를 상징하죠. 작은 산물을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아까 봤던 연못을 사이에 두고 본당을 마주한 채 동쪽에 3층 탑이 있습니다. 자, 탑의 모습을 먼저 보시겠습니다. 색채 감각 같은 것이 당장 일본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. 우리나라 같으면 저런 식으로 단청을 해두지를 않죠. 이 목조 3층 탑을 국보로 되어 있습니다. 11세기 작품이라고 하는데, 이제 탑신이 짙은 주황색으로 되어 있어서 일본의 분위기를 금방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탑이 나무숲에 쌓여 있는 모습이 대단히 아름답습니다. 이 자그만하지만 균형 잡힌 그러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탑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. 이 탑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사찰 이름을 정유리사라고 한 뜻을, 까닭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정유리라는 것은 사실 동방의 약사유리광열에 약사유리광 정토가 바로 정유리 정토인데, 그렇기 때문에 이 사찰의 어딘가에 바로 약사유리광 열애께서 모셔져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. 그런데 바로 이 목조 3층 탑 안에 보다시피 약사유리광 열애께서 모셔져 있습니다. 왼손에 보면은 약함 같은 것을 지금 들고 계신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. 그 다음에 이 3층 탑에서 서쪽으로 연못을 사이에 두고 본당이 있는데, 이게 이제 탑에서 지금 보시는 모습이 연못을 사이에 두고 건너다 본 본당의 모습입니다. 우리나라 본당 같으면 대웅전이나 이런 것 같으면 상당히 높으면서 웅장하게 보이는데, 일본의 본당은 좀 그렇게 보이지는 않죠.
그러면 이 본당과 3층 탑은 동서로 축을 갖는 형태가 되겠습니다. 그런데 일본에 가서 사찰을 많이 둘러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남쪽을 향하는 것이 그 기본적인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정유리사는 동서의 축을 갖고 있습니다. 그것은 이 본당 안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을 뵈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. 본당 안에 에는 그 아미타 부처님께서 모셔져 있는데 이제 탑 쪽에서 본당을 건너다 보면은 서쪽이 되죠. 그러면 서쪽은 서방극락정토 아미타 열애가 계신 것이고 본당에서 탑 쪽을 바라보게 되면 동방이 되고 동방에 약사 유리강 정토가 되는 것이라서 미타 정토하고 약사 정토가 마주보고 있는 그러한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.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교토의 그 만수원 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만수원은 그 정교대사 사이초 스님이 이 사이초 스님은 그 일본 천태종의 개창자가 되시는데 767년에서 822년 사이에 사셨던 스님이십니다. 이 사이초 스님에 의해서 이 만수원이 782년에서 806년 사이에 걸쳐서 히에이산, 이제 우리가 보통 발음할 때는 비해산 그렇게 이야기하죠. 히에이산 기슭에 창건돼서 그 천년변천을 거친 후에 천년이 지나서 로쇼 법친왕에 의해서 에도 시대인 1656년에 지금의 자리에 재건된 것입니다. 지금 보시는 모습이 바로 만수원 정경입니다. 이제 그 천태종 소속 사찰이고 또 여기에 이제 료쇼 법친왕이라는 것은 왕자리에 있더니가 물려주고 사찰에 들어갈 때 그걸 일본에서는 법친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는 왕을 그 이제 아들이라든지 동생에게 물려주고는 자기는 출가를 하는 게 되는 것이죠. 출가를 했을 때 일본에서는 법친왕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법친왕이 여기에 머물면서 당시의 그 상류층의 그 인물들이 왕래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시, 노래, 꽃꽂이 이와 같은 그 일본적인 문화, 그 중에서 특히 독특한 왕조 문화를 전해주는 사찰이다.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. 이 만수원 본당인 그 대서원 내에 작지만은 아름답게 빛나는 탑이 하나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이제 법화경 탑이다. 경탑이죠. 저 안에 이제 법화경을 모신 경탑이 되겠습니다. 사리를 모신 사리탑, 경을 모신 경탑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사리탑이 아닌 그 경탑을 저와 같이 정각 안에 모셔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상당히 그 정교하고 아름답고 그러한 탑의 모습입니다. 그 다음에 그 교토의 장락사 석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장락사는 교토 마루야마산에 있는 것인데 그 본당 뒤로 가면은 13층의 석탑이 서 있습니다. 저와 같이 이제 13층 석탑을 볼 수 있는데 그 우리가 보통 많이 보던 탑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. 우리나라에도 저와 비슷한 형태의 탑이 드물게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대단히 그 좀 뭐라 그럴까요? 단순하고 그러한 형태입니다. 사실 일본에는 그 석탑이 거의 없습니다. 이제 그 예배용으로의 석탑은 거의 볼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. 왜 이제 그러냐면은 일본에 가서 사찰을 둘러보신 분들은 사찰 내에 아니 자그마한 석탑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석탑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일본에 있는 그 사찰 내의 작은 탑군들은
그건 묘탑입니다. 다시 말해서 거기는 묘역이다 이런 이야기죠. 예배의 탑 성격이 아닙니다. 이제 우리나라 그 돌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본으로 가는 그 작은 탑들이 많이 있는데 이 탑들이 대부분 무덤에 해당되는데 그 용도가 활용되고 있지 예배용 탑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좋겠습니다. 이제 이 13층 석탑도 바로 이제 그와 같은 성격인데요. 다카쿠라 왕의 왕후였고 안토쿠 왕의 어머니인 겐네모닌이 삭발하고 비구니가 되면서 바로 이제 황후가 그 출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 머리카락을 저 탑 안에 넣었다. 이렇게 해서 그 머리카락을 넣은 일종의 그 봉발탑이다.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. 뭐 그 석탑 저 모습이 뛰어난 탑은 아니지만은 일본의 그 석탑이 드물기 때문에 한 유행으로서 살펴드렸습니다. 그 다음에 교토 그 히가시산 천용사 쪽의 사리탑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천용사는 그 홍법대사 쿠카이, 보통 우리가 이제 공해 스님 그렇게 하는데 빌공자 바다해자를 써서 이 쿠카이 스님은 진원종의 계조가 되십니다. 774년에서 835년 사이에 사셨던 스님이신데 이 쿠카이 스님에 의해서 807년에 창건된 그 법륜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 전신이 법륜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. 법륜사 절에서 이제 시작됐는데 700년 전부터 왕실의 절, 의사라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데 왕실의 절이라 불리는 곳입니다. 그 가마쿠라 시대 원륜대사 그 슌조 스님 1166년 1227년에 사셨던 스님이신데 이 슌조 스님에 의해서 율종을 비롯해서 천태종, 그 다음에 선종, 진원종, 정토종의 5종파의 교의를 김에서 닦는 도량으로 재흥이 된 사찰입니다. 그 사찰의 전경이 이제 저와 같은 모습으로 보이고 있죠. 이 천용사에 그 사리탑이 모셔져 있는데 이 사리탑은 원륜대사가 34세에 송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송나라에서 12년간 그 수학을 하십니다. 이 원륜대사가 귀국할 때 사리를 모셔오려고 무진애를 썼는데 뜻을 이루지를 못했어요. 결국 그래서 그것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그 제자인 대흥 정법 국사인 당카이 스님이 스승의 뜻을 받들어서 다시 송나라에 들어가서 천신만고 끝에 사리를 모시고 돌아와서 이곳에 모신 겁니다. 그 사리를 모신 탑이 지금 보시는 저 사리탑입니다. 이제까지 우리가 남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봤던 사리탑과는 모습이 다르죠. 그리고 좌우에 보면은 두 개의 상이 보이고 있을 겁니다. 저 자리를 위호하는 두 개의 상은 바로 송나라에서 같이 들어온 것인데 월계장자하고 위태천상이라고 하는 상입니다. 이 사리탑은 그 부조로 새긴 연화 문양과 보상연 문양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. 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자그만하지만 상당히 그 장엄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. 이 사리탑을 모신 사리전 내부에는 천정에 가득히 그 용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. 근데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 천정의 판자 배치를 밑에서 손뼉을 치면은 그 일본 사람들은 뭐 신전이나 사찰에 나가면은 손뼉 탁탁 치고 합장하는 거 그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이 손뼉을 치면 용이 우는 것처럼 들리도록 그 고안이 되어 있다 그럽니다. 그래서 그 그림에 용을 우는 용이라 그렇게 이제 부른다는 얘기도
있습니다. 그 다음에 교토의 그 다카오산 신호사 다보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카오산 그러면 고흥산, 보통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죠. 이 본래 나라 시대 말기에 창건된 고흥산사가 와케노 키요마로가 창건한 신호사와 합쳐서 현재의 신호사로 새로 탄생된 절입니다. 지금 보시는 전경이 신호사의 일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. 이곳은 그 해안 시대 두 고성인 쿠카이 스님, 공해 스님하고 사이초 스님, 채징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데, 사이초 스님이 밀교를 둘러싸고 서로 교류를 하시고 또 서로 나중에 대립하게 되는 그러한 장소가 됩니다. 이 신호사에 그 지금 다보탑이 있는데, 저 나무 사이로 보이는 다보탑, 높다랗게 날아갈 단 그 이 다보탑이 내부에는 5대 흑공장보살인 법계 흑공장보살, 금강 흑공장보살, 보강 흑공장보살, 연화 흑공장보살, 업용 흑공장보살이 있는데요. 지금 보시는 저 모습이 이제 5대 흑공장보살인데, 이 5대 흑공장보살은 대일열애, 보생열애, 불공성치열애, 아미타열애, 아촉열애를 대신해서 모셔져 있는 상입니다. 바로 이제 그 부처님들을 상징한다, 변화신의 모습이다,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성불하십시오.